여러분이 10만 원을 내고 밥을 먹는데 무려 4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보통 같으면 화를 내고 다른 식당으로 가버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밥 먹다 말고 직원들이랑 춤까지 춥니다. 바로 하이디라오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매장이 수백 개는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이디라오는 전국 매장이 겨우 11개뿐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한 해 매출 780억, 영업이익 1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이디라오가 판 건 허거한 냄비가 아니라 대접받는 경험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적은 매장 수로도 강한 존재감을 만든 하이디라오의 진짜 성공 공식과 한국에서 펼쳐질 다음 전략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디라오의 진짜 무기를 이해하려면 화려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994년 중국 쓰촨성 제냥이라는 작은 도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낡은 테이블 4개로 시작한 이 작은 훠궈집의 창업자들은 자본도 넉넉하지 않았고 뛰어난 요리사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훠궈의 본고장인 쓰촨에서 만만으로 승부하기엔 애초에 무리였죠. 그래서 이들은 레시피 하나에 목숨을 거는 대신 사람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완전히 다른 무기를 꺼내듭니다. 하이디라오는 고객이 매장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철저하게 설계했습니다. 손님이 기분 좋게 문을 나설 수만 있다면 말단 직원에게도 재량으로 음식값을 빼주거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격적인 권한을 줬고요. 직원을 단순히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인센티브 구조인데요. 점장이 우수한 직원을 제자로 키워 새 매장의 점장으로 앉히면 그 제자 매장의 수익 일부를 스승 점장이 함께 가져가는 이른바 도제식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내가 에이스를 키워낼수록 그게 곧 내 미래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직장 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친 신입사원이 나중에 팀장이 돼서 실적을 낼 때마다 내 통장으로 보너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더 책임감 있게 키우게 되겠죠. 하이디라오 점장들이 왜 그렇게 좋은 직원을 찾고 서비스를 집요하게 전수했는지도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훗날 하이디라오가 외식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됩니다. 이 거대한 서비스 제국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1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진출 방식인데요. 보통 해외 유명 외식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내 사업자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판권을 가져와 단기간에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라오는 달랐습니다. 본사 측이 100% 자회사 형태로 한국 법인을 직접 세웠고요. 서비스와 운영 품질을 본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영 진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가볍게 시험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가 제공하려는 핵심 경험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천천히 확인하겠다는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첫 입지를 명동으로 잡은 것도 꽤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명동은 당시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자 젊은 소비자와 직장인 유동인구도 많은 핵심 상권이었죠. 하이디라오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익숙한 외국인 수요를 확보하면서도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이 이 비싼 허거와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었습니다. 2014년 명동 1호점을 연 뒤 약 2년 동안 데이터를 쌓고 반응을 확인한 뒤에야 2016년 강남 핵심 상권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가맹으로 전국을 넓게 덮기보다 홍대, 건대, 대학로 같은 핵심 상권 위주로만 신중하게 직영점을 늘려갔고요.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매장 수는 11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전혀 작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매출은 약 780억 원, 영업이익은 109억 원을 돌파했고요. 적은 매장 수로도 높은 매출 밀도와 수익성을 만들어낸 브랜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보수적인 전략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강한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싼 가격과 긴 웨이팅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소비자들은 하이디라오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하이디라오는 허거보다 경험이 먼저 보이는 브랜드였습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가성비 좋은 마라탕집과 무한리필 허거집도 많은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굳이 둘이서 10만 원 넘게 쓰고 오래 기다려가며 거길 왜 가야 하지? 하이디라오는 그 질문에 압도적인 엔터테인먼트로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젤 네일과 보드게임, 무제한 스낵을 즐기는 시간이 되고요. 자리에 앉으면 변검 공연이 펼쳐지고 직원이 눈앞에서 수타면을 뽑아줍니다. 특히 한국의 MZ세대에게 이곳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시간을 들여서라도 한번 가볼 만한 테마파크 같은 외식 공간으로 인식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직영 운영으로 서비스 편차를 최대한 막았다는 점인데요. 하이디라오의 가장 큰 무기는 극도의 밀착 응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은 가맹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흔들리기 쉽습니다. 점주의 성향과 직원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고 매장마다 서비스 품질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이디라우 코리아는 외형 성장보다 일관된 경험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고객은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하이디라우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신뢰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지금의 한국 외식 시장은 맛과 양만으로는 사람들을 줄 세우기 어렵습니다. 사진 찍을 장면이 있어야 하고 SNS에 올릴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심리적 만족감이 따라와야 하죠. 이른바 가심비와 경험 소비인데요. 마라와 중국식 식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던 시기, 이 경험 소비 트렌드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하이디라오는 그저 완벽한 성공 사례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잘 되는 방식 자체가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글로벌 브랜드 리스크의 전이입니다. 한국 매장이 아무리 위생과 운영을 잘해도 본토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은 그 여파는 한국까지 바로 번집니다. 실제로 2017년 베이징 매장 위생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엔 상하이 매장 소변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해외 지점의 사고지만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하이디라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가격과 웨이팅의 피로감인데요. 둘이서 제대로 먹으면 3만 원이 훌쩍 넘고 주말 황금 시간대에는 4-5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화제성과 경험 때문에 기꺼이 돈과 시간을 쓰지만 이게 일상적인 외식으로 확장되기엔 벽이 꽤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프리미엄 경험이 역설적으로 대중 확장을 막는 한계가 될 수도 있죠. 사실 하이디라오는 이 문제를 본토에서 이미 크게 겪었습니다. 상장 이후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하이디라오는 매장을 너무 빠르게 늘렸는데요. 상권 분석 실패와 점장 역량 문제가 겹치면서 2021년엔 41억 위안이라는 큰 폭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그해 말 이른바 딱따구리 계획을 가동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 260곳 이상을 꺼번에 정리하는 뼈아픈 구조조정까지 겪었고요. 속도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운 거죠. 그리고 글로벌 본사의 2025년 실적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글로벌 매출은 432.25억 위안,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연간 이익은 40.42억 위안으로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직영점 평균 테이블 회전율도 4.1회에서 3.9회로 내려왔고요. 예전처럼 매장만 열면 손님이 몰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죠. 또한 최근에 미중 통상 갈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중국 내수 역시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외식 기업들, 이른바 시푸드가 끼를 찾아 해외로 더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트렌드가 빠르고 중국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장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하이디라오에게 그냥 장사 잘 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높은 영업이익으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수익시장이자 본사의 다음 먹거리를 시험하는 핵심 실험장이 되고 있죠. 그 증거가 2026년 1월에 나왔습니다. 하이디라오는 중국 본토에도 없는 신규 계열 브랜드 하이하이 숯불꼬치를 서울 명동에서 먼저 선보였습니다. 유행 변화가 빠르고 외식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을 통과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무조건 통한다고 본 건데요. 이건 글로벌 본사가 한국을 단순한 진출국이 아니라 최우선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 테스트베드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하이디라오의 다음 승부처는 어디일까요? 이미 글로벌 본체는 허거 단일 브랜드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배달, 1인 간편식, 그리고 신규 다브랜드 론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른바 석류 계획인데요. 신규 서브 브랜드가 늘어날수록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하이디라오만의 프리미엄 경험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겠죠. 이 전환에 성공한다면 하이디라오는 단순한 허거 체인을 넘어 아시아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한 외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브랜드 확장에서 품질 통제에 실패한다면 지금의 화제성과 프리미엄 이미지 안에 스스로 갇혀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서비스 제국은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또 어떤 기적 같은 숫자를 증명해낼까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진짜 묘미도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하이디라오의 성장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식업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음식 맛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고객의 지루한 기다림까지 경험으로 바꾸고 위기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270여 개 매장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철저하게 계산된 복제 가능한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진짜 전략을 계속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머니달러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